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이코노미입니다. 지난 24시간 시장이 다시 한번 숨을 고르는 구간이었죠. 비트코인은 고점 근처에서 숨을 고르고 이더리움은 4,000달러 언저리에서 재정비 중입니다. 오늘 영상은 아주 간단합니다. ETF 자금의 온도, 파생 청산의 흔들림, 그리고 잭슨 홀이라는 신호 등 이 세 가지가 향후 며칠을 어떻게 바꿀지 제 생각으로 빠르고 명확하게 풀어드릴게요. 먼저 한 줄 요약부터 드리겠습니다. 연료는 남아있고 신호만 기다린다. ETF와 온체인 수요라는 연료는 꽤 차 있지만 잭슨 홀이라는 신호등 앞이라 엑셀을 끝까지 밟지 못하는 구간, 이게 지금 시장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지난 24시간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가격의 호흡입니다. 비트코인은 급락도 급등도 아닌 상단과 하단을 동시에 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 구간에서 중요한 건 공포가 커졌느냐가 아니라 거래 주체가 바뀌고 있느냐예요. 레버리지의 비중이 줄고 현물의 비중이 늘면 겉으로는 답답해도 안쪽에서는 다음 랠리를 위한 연료가 쌓이는 겁니다. 둘째, ETF의 일일 흐름입니다. 일별로는 순유입과 순유출이 엇갈립니다. 이럴 땐 방향을 하루로 보지 말고 주 단위의 흐름으로 보세요. ETF는 큰 강물, 하루치 데이터는 물결입니다. 물결은 흔들려도 강물의 방향이 위로 흐르면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셋째, 파생 청산입니다. 이벤트를 앞두고 레버리지가 높아질수록 작은 뉴스에도 롱과 숏이 번갈아 쓸려 나갑니다. 이 구간에서는 내가 맞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이제 비트코인 이야기로 넘어가죠. 제 기준으로 핵심 구간은 11만 2천에서 12만 달러 사이의 박스입니다. 상방 시나리오, 잭슨홀에서 중립에 가까운 메시지가 나오고 ETF가 순유입으로 돌아서면 비트코인은 11만 8천을 회복하고 12만 달러에 안착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동안 쌓인 숏커버가 불쏘시개가 돼서 사상 최고가 재도전의 문이 열립니다. 중립 시나리오, 파월의 발언이 모호하게 해석되고 ETF도 들쭉날쭉하면 가격은 박스 안에서 체력 보충을 하는 쪽이 유력합니다. 이때는 레버리지보다는 현물 누적이 유리합니다. 하방 시나리오, 매파 톤과 달러 강세가 겹치면 11만 2천을 하향 이탈하며 10만 8천까지 열어둘 수 있습니다. 다만 큰 이벤트와 월말 지표가 겹칠 땐 흔든 뒤 되돌리는 패턴도 잦습니다. 낙폭 과대 구간의 현물 저가 매수는 여전히 살아있는 카드죠. 이더리움으로 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은 세 가지 축으로 보시면 쉬워요. 첫째, 현물 ETF의 호흡, 주 단위로 유입이 꾸준하면 상단 재도전에 힘이 실립니다. 둘째, 온체인 실사용 롤업, 디파이, 토크나이제이션 같은 흐름이 견고할수록 랠리의 지속력이 생깁니다. 셋째, 파생 레버리지 해소 청산이 한 차례 정리되면 다음 상승의 연료가 채워집니다. 레벨로 정리하면 4,000달러와 3,900달러가 하단의 핵심 방어선, 4,400달러와 4,800달러가 상단의 관문입니다. 상방 4,400을 되찾는 순간 4,800 재도전이 자연스럽습니다. 중립 4,000에서 4,400 사이에서 뉴스 따라 흔들립니다. 하방 3,900이 깨지면 3,700대 재확인까지도 염두에 두되 이벤트 전후에는 되돌림이 빠르게 나올 수 있어 과도한 공포 대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알트코인입니다. 최근 알트는 전면전이 아니라 선별전입니다. 내러티브와 수급이 만나는 종목으로 돈이 몰립니다. 인프라 계열, 오라클, 스테이블 생태계처럼 뒷단에서 실사용과 연결되는 테마가 특히 유리합니다. 반면 이벤트 전후에는 밈 섹터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어 손절과 익절의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알트는 골라 담기, 빨리 정리가 성패를 가릅니다. 여기서 잠깐 잭슨홀을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큰 이벤트는 시장을 진공포장합니다.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는 호흡이 얕아지고 발표 순간에는 체인톱처럼 크게 흔듭니다.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확신 없는 레버리지입니다. 포지션을 줄이고 현금 흐름이 있는 현물 중심으로 숨을 고르세요. 그리고 발표 직후의 첫 반응이 전부가 아닙니다. 2차 해석, 즉 다음날 새벽과 그 다음날의 가격이 진짜 의도를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ETF 자금 흐름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일별 지표가 순유출로 찍혀도 그 다음날 순유입이 들어오면 시장은 바로 해석을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루 데이터에 감정이입하지 말고 주 단위로 방향만 확인하자. 만약 주 단위로도 흘러내린다면 그때는 상단 저항에서의 이익 실현이 더 합리적입니다. 반대로 주 단위로 위로 흐르면 하단 지지에서의 현물 재매수가 더 유리합니다. 간단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이제 실전 체크리스트 드릴게요. 첫째, 두 줄의 선, 비트코인은 11만 2천과 12만 달러, 이더리움은 3,900과 4,400, 이 네 개의 선으로 오늘 하루를 관리합니다. 둘째, 두 개의 시계, 잭슨홀 헤드라인이 나오는 시간,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2차 반응 시간, 이 두 타임존에서 레버리지를 줄이고 필요하면 완전히 평단을 비워놓는 선택도 고려하세요. 셋째, 두 개의 통장, 현물용과 트레이딩용을 구분합니다. 현물은 천천히, 트레이딩은 짧게 섞이면 멘탈이 무너집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입니다. 연료는 남아있고 신호만 기다립니다. 비트코인은 11만 8천을 되찾고 12만 달러에 안착하면 상단 제도전, 11만 2천이 깨지면 다시 하단 확인, 이더리움은 4,400을 회복하면 4,800 제도전, 3,900이 깨지면 단기 방어 모드. 알트는 선별과 속도가 핵심입니다. 변동성은 적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흔들릴 때 지도를 펴고 기준선을 믿고 속도를 조절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시나리오도 공유해주세요. 저는 코인 이코노미였고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 콘텐츠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적 의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